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 삼성전자의 주가가 너무 안 올라서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까 합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기대와는 다르게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인데요. 저를 포함한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파운드리 수주에 관한 호재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점유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최근 파운드리에 관한 호재는 당장 생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도 4분기 이후부터는 조금씩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점유율은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3분기 점유율 하락은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 중 거의 절반 정도는 시스템 LSI 자체 물량인데 주요 품목을 보면 모바일 AP와 이미지 센서입니다. 모바일 AP는 엑시노스라는 이름으로 삼성이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릴 정도로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이미지 센서 역시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반도체인데 스마트폰에 필수로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특히 요즘 스마트폰에는 카메라가 기본 3, 4대씩 달려나오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의 수요량도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하필 이때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꺾이는 바람에 이미지 센서의 타격도 아마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바일 AP와 이미지 센서를 설계하는 시스템 LSI,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파운드리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파운드리 사업이 전년 대비 플러스 4%의 성장률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죠. 달리 말하면 4%대의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파운드리 자체의 파이는 커졌지만 남들만큼 많이 못 먹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파운드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 성장률을 보면 전년 대비 무려 21%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유율을 보면 53.9%로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봐도 반도체 자체의 파이가 커졌다고 유출할 수 있는데 실제 통계를 봐도 파운드리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고성능화될수록 7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요구하는 수요량이 증가를 할 텐데 7나노 이하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현재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심지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세계 1위 실적을 기록한 인텔조차도 7나노 진입에 실패했죠. 따라서 당분간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 삼성의 적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점유율 3위인 글로벌 파운드리 이하부터는 당장 실적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TSMC와 삼성은 지금 이 시간에도 EUV 장비를 도입을 하고 있고 공장을 짓는데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나머지 기업들과의 격차는 아마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의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더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평택에 총 6개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인데 올해 9월부터 세 번째 공장 착공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공장은 6개 중에 가장 큰 규모인데 두 번째 공장인 P2 라인에만 30조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공장인 P3 라인은 최소 30조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보통 3, 4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동안은 오히려 돈을 쓰는 투자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따라서 이번 3분기 점유율을 보고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느긋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비메모리 반도체는 애초에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분야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하겠다고 천명한 게 불과 2019년 4월이거든요. 공장 하나 짓는 데만 3, 4년이 걸리는데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을 리가 없을 겁니다. 확실히 삼성전자의 행보를 보면 설계 분야인 팹리스보다는 생산 분야인 파운드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7나노라고 해도 수율이나 품질, 그리고 패키징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세 공정이 뛰어나다고 해도 TSMC의 점유율을 뺏어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TSMC는 반도체 설계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팹리스 업체 입장에서는 설계와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춘 삼성전자보다는 TSMC가 기술 유출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일을 맡기기에도 수월합니다. 스마트폰과 모바일 AP에서 삼성전자와 경쟁하고 있는 애플도 원래는 삼성과 TSMC에 골고루 물량을 줬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TSMC에게 물량을 몰아주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두고 TSMC가 새로운 패키징 기술을 개발한 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삼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TSMC에게 일부러 몰아주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같은 기술력이라면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하는 TSMC가 삼성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것을 모르고 투자할 리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파운드리로 대박낼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연이어 들리는 파운드리 호재를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팹리스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대책 없이 돈발로 파운드리 사업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만을 보고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세계 반도체 1, 2위를 석권하던 인텔과 삼성전자 모두 최근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참 아래에 있던 TSMC와 엔비디아에게 시총에서 추월을 당하면서 자존심을 구기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주저앉을 만한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동안 삼성전자 우선주에 몰빵을 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최근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과 수익률까지 다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마 제 투자 스타일을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처럼 주가가 저평가받고 있을 때 꾸준히 모아놔야 나중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배당금도 2, 3% 정도로 대형주 치고는 꽤 쏠쏠하고 국내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초우량주이기 때문에 크게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큰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스타일의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는 아마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매력적인 종목일 겁니다. 또 미국 주식이 잘 나가는 건 알겠지만 막연하게 두렵거나 또는 어렵거나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 때문에 투자를 꺼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선택권을 많이 드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만큼 좋은 주식이 넓게 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의 낮은 수익률에 크게 실망하신 분들은 미국 주식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신껏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몰빵을 하든 단타를 치든 풀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든 결국 모든 것은 본인의 선택과 책임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의 성향에 맞게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초우량주 위주로 순수 여윳돈으로 장기 투자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유드립니다. 특히 주린이 분들은 애플이나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인류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롱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수익률 위주로 단타를 치거나 테마주에 접근을 하면 그 유혹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시장이 나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지 절대로 내 실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절대 빚내서 주식 투자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고수익을 올린 후에 넘치는 자신감으로 판돈을 불리고 나서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적이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제 실력이 아니라 그냥 운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그 시장에 들어오기만 했으면 고수익이 나는 시장이었어요.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리고 나면 워런 버핏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중2병에 걸리기 십상인데, 그 워런 버핏도 사실 철저한 분석 후에 장기간 가치 투자를 하는 분입니다. 뭐 한두 번은 운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 길게 보면 우량주 위주로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 모든 선택과 책임은 본인 몫이니까요. 각자의 스타일대로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